안녕하세요. 양치과의원 원장 양진용입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이제 봄 날씨, 완연한 봄이 되어서 날씨도 따뜻하고, 주말 나들이 하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투명 교정과 설치 교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둘 다 보이지 않는 교정인데 무엇이 더 나에게 맞을까?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교정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서 이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 교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티가 안 나는 교정은 없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회사 다니는데 눈에 보이면 좀 부담스러워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교정을 했을 때 정말 진짜 잘 움직이나요? 아니면 또는 아프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고 많이 듣는데 사실 이제 이런 질문의 그 중심에 있는 두 가지 그 공통적인 교정 방식이 그 투명 교정과 설축 교정입니다. 사실 이 투명 교정과 설축 교정은 두 방법 모두 다 겉으로는 잘 안 보인다, 잘 안 보이는 교정이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사실 실제로 원리나 과정 또는 뭐 가장 적합한 케이스나 죄송합니다. 이런 거는 상당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제 각각의 교정 방식이 무엇인지 또는 어떤 원리로 치아를 움직이는지 또 중요한 장점과 단점 뭔지 또 어떤 사람에게 더 잘 맞는지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먼저 투명 교정입니다. 사실 뭐 투명 교정이 세상에 나온 지가 이제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사실 설축 교정이 훨씬 더 먼저 나왔고 투명 교정이 나온 것은 뭐 길게 보아도 한 10년 정도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그 투명 교정은 투명한 플라스틱 장치, 얼라이너라고 되게 부르죠. 이거를 일정 기간, 보통은 뭐 한 열흘에서 2주 이렇게 일정 기간마다 교체하면서 치아를 조금씩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뭐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무슨 뭐 인비절라인이니 또는 뭐 세라핀이니 또는 그 리얼라이너니 또는 뭐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엔젤라이너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이제 인비절라인 많이 쓰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엔젤라이너가 굉장히 치고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투명 교정의 작동 원리는 먼저 그 환자의 치아를 3D 스캔을 하게 됩니다. 오랄 스캐너라고 하는 걸로 스캔을 해서 디지털화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러한 그 이동 과정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이제 미리 설계된 그 단계별 장치를 아까 말씀드린 뭐 열흘에서 2주, 뭐 짧게는 한 1주 이렇게 간격으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이미 이제 컴퓨터상에서 시뮬레이션 된 정해진 경로를 따라서 치아가 이동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투명 교정의 장점은 첫 번째는 심미성이죠. 예전에 이제 그 많이 쓰였던 그 순축 교정, 소위 그 철사 교정이라고 하죠. 이런 방식은 사실 외관상 표시가 많이 나죠. 그런 반면에 투명 교정은 이제 사실 티가 좀 덜 나죠. 티가 좀 덜 나고 그래서 뭐 사진을 찍을 때나 또는 그 면접을 볼 때나 직장 생활에서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탈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는 뺄 수도 있고 또 중요하게 양치를 하거나 뭐 치실을 하거나 할 때 사용이 편하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꼈다 뺐다 할 수 있고 잘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충치나 또는 이제 잇몸염증의 위험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장점으로는 예전에 그 철사 교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통증이 덜합니다. 그 한 번에 움직이는 양이 적고 그리고 이제 조정하려고 내원 시에 통증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투명 교정의 이제 단점으로는 역시 아까 장점으로 말했던 것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적용 시간 의존성입니다. 그래도 뭐 하루에 가급적 오래 20시간 정도 이렇게 오래 끼고 있는 것이 교정 치료를 잘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걸 안 끼우고 있으면 전혀 효과가 없겠죠. 열심히 끼워야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철사에 비해서 치아 이동이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철사에 비해서 예를 들면 뭐 치아가 심한 회전 케이스라든가 또는 그 발치 케이스라든가 이런 거는 물론 뭐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상대적으로 조금 더 힘들죠. 철사에 비해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분실하거나 파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대개 어디 식당 같은 데서 식사를 하러 가셨을 때 잠깐 이거 빼놓고 휴지에 싸두셨다가 그냥 깜빡 모르고 나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 휴지에 싸서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분실과 파손의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관리가 잘 되고 그리고 또 케이스별로 이렇게 잘 셀렉션하게 되면 사실 매우 적합한 치료 방법입니다. 이게 그 디지털화된 방법에 의해서 치아를 천천히 이동시키기 때문에 환자들도 훨씬 부담이 덜하고 그리고 또 교정 그 치료 결과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철사로는 하기 힘든 케이스도 이런 그 투명 교정 방법이 오히려 더 유용하고 더 잘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린 그 설축 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설축 교정은 장치를 치아 안쪽에 붙이는 거죠. 예, 치아 안쪽에 브라켓이나 또는 철사를 넣어서 교정 치료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겉에서는 아예 보이지 않죠. 겉에서는 이제 보이지 않고 하지만 이거는 찰탁식이 아니라 그 고정식 교정장치가 치아에 딱 붙어 있는 거니까요. 이것이 이제 설축 교정, 이러한 설축 교정은 나온 지가 뭐 한 20-30년 이상 됐죠. 인비절라인이나 또는 뭐 엔젤럴라인이나 이런 그 투명 교정 장치에 비해서 훨씬 먼저 나왔습니다. 그 작동 원리는 이제 치아 안쪽에 브라켓과 와이어를 고정시키고 그래서 이제 교정력이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투명 교정 방식에 비해서 환자가 이제 꼈다 뺐다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이제 설축 교정의 장점으로 보면은 역시 완벽한 심미성이죠. 정면에서도 또는 측면에서도 뭐 거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환자들 설축 교정을 선호하시는 환자들 이제 보면 이제 어떤 뭐 방송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또 서비스직에 계신 분들 또는 이제 장치가 바깥에 보이는 것이 좀 불편하신 뭐 어떤 전문직이나 이런 분들이 좀 선호하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정밀한 치아 이동입니다. 이게 물론 바깥쪽에 붙이는 순축 방법에 비해서 장치도 조금 더 좀 복잡하고 그다음에 이제 셋업 모델상에서 이거를 이제 잘 셋업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정밀한 치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발치 케이스 물론 잘 되고요. 난이도가 높은 그 케이스도 역시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결국 이제 의료진이 매번 보고 개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예측력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응 수능도에도 문제가 없는데 이 투명 교정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의 협조도가 거의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열심히 끼워야 되니까. 그런 반면에 이런 이제 설축 교정은 고정식이기 때문에 뭐 이제 환자 협조도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설축 교정에도 단점이 있죠. 첫 번째는 아무래도 장치를 안쪽에다 붙이기 때문에 혀에 자극이 갑니다. 혀에 자극이 가서 이제 어떤 분들은 장치를 붙이고 며칠 후에 오셔서 나 혀가 너무 아파서 못 끼우겠다. 제발 좀 떼달라.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허들만 넘으면 굉장히 좀 익숙해지고 편해지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무래도. 그다음에 이제 발음도 좀 문제가 됩니다. 이게 치아 안쪽에 그 붙이기 때문에 그 시옷 발음이나 지옷 발음 같은 이런 발음들, 이 그 치아 안쪽 설측면에 혀를 갖다 대서 나타난 이런 발음들, 이런 발음들은 발음에 약간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적응하기까지 적어도 한 2주에서 4주 정도 이상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뭐 그 기간이 지나면은 이런 혀 자극이나 또는 발음 문제들이 상당히 좀 완화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투명 교정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건데 위생 관리가 좀 까다롭습니다. 이게 장치가 치아 안쪽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칫솔질을 제대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또 치석도 잘 끼일 수가 있기 때문에 치석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그 환자별 맞춤 제작이고 또 난이도가 높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설치 교정은 바깥쪽에 붙이는 순축 교정에 비해서도 뭐 월등히 비용이 높고, 그 다음에 그 투명 교정에 비해서도 비교적 비용이 좀 많이 높은 그런 그 시술 방법입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신미성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정 효과도 탁월하다는 점에서 보면 뭐 꼭 필요하신 분들은 설치 교정을 택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투명 교정과 설치 교정의 핵심을 비교를 해보면, 자, 첫 번째 신미성 기준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투명 교정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는데,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약간 보입니다. 가까이서 보이면. 근데 이제 설치 교정은 장치 자체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안 보이죠. 둘 다 신미성은 둘 다 우수하지만 이제 설치 교정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정 가능 범위, 이거 뭐 둘 다 예전에는 뭐 투명 교정이 뭐 간단한 케이스만 가능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사실 뭐 경증이나 중중도의 이런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이제는 이제 투명 교정이 다 가능합니다. 그 설치 교정도 역시 경증에서 중증 이 거의 가능하고, 또 그 치아 이동 메커니즘 쪽에서 보면은 또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설치 교정이 더 유리한 부분도 있고, 또는 이제 투명 교정이 더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사실 이거는 난이도 측면에서 보면은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비슷하다. 굳이 한다면 설치 교정이 약간 유리한 측면들도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증과 불편감. 이거는 압도적으로 투명 교정이 유리하죠. 투명 교정은 뭐 거의 순한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치 교정이 매운맛이라고 하면, 투명 교정은 통증과 불편감이 뭐 설치 교정에 비하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착용감이나 뭐 이런 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서는 압도적으로 투명 교정이 더 유리합니다. 반면에 이제 설치 교정은 초기에 통증이 있고 발음의 적응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굉장히 좀 불리하죠. 자, 생활 편의성. 생활 편의성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투명 교정의 우세승이죠. 투명 교정은 식사도 굉장히 편하고 양치도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식사할 때 빼고 먹으면 되고 양치할 때도 빼서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죠. 다만 이 설치 교정은 항상 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 아무래도 장치가 떨어지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주의를 좀 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환자 협조도. 환자 협조도 이거는 뭐 설치 교정의 우세승이죠. 투명 교정은 환자 협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이 열심히 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실하신 분이라면 투명 교정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좀 이게 잘 안 끼우게 되고 또 열심히
하지 않게 되는 분이라면 이건 설축 교정을 택해야 되겠죠. 설축 교정은 그 의료진 중심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치가 이제 항상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뭐 환자가 그런 그 치료 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자, 비용 이거는 투명 교정의 승리죠. 투명 교정의 비용을 굳이 이제 뭐 상중하로 나눈다면 사실 투명 교정은 간단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고요. 또 그 좀 복잡한 케이스라도 뭐 중에서 중상 정도라고 한다면 설축 교정은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 면에서 보면 투명 교정이 압승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에게 어떤 교정이 맞을까? 이제 투명 교정이 더 잘 맞는 경우는 그 예를 들면 이제 굉장히 자기 관리가 철저한 성인이나 대학생들 또 이렇게 통증이 아주 민감하신 분들 또 비용을 또 좀 생각을 해야 되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투명 교정이 월등히 유리하고요. 설축 교정이 더 잘 맞는 경우는 교정하는 것이 티가 나면 절대로 안 되는 분 이런 분들은 설축 교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투명 교정을 했을 때 장치를 자꾸 빼먹을 것 같은 분들, 장치 착용을 자주 빼먹을 것 같은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설축 교정이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일단 의료진의 판단이 중요하겠죠. 어떤 것이 더 유리하냐, 치아 이동이나 또는 현재 교정 상태에 따른 치료 예측 면에서 어느 게 더 유리하냐 하는 의료진의 판단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누구한테 더 맞느냐, 내가 어떤 타입의 환자냐, 이런 누구에게 더 맞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굳이 이거를 좀 나눠 본다면 편안함과 또는 일상 친화성 이거는 이제 투명 교정이 압도적으로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완벽한 친밀성이나 또는 완성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설축 교정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교정이라고 해서 모든 분들에게 다 적합한 것이 아니고 또 모두 다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본인의 치아 상태, 생활 습관 또는 목표 이런 것들 좀 정확하게 알고 교정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흔히 이제 듣는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흔히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투명 교정 진짜 효과 있나요? 철사보다 약한 거 아닌가요? 이건 뭐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또 오히려 치아 이동에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투명 교정이. 그래서 뭐 철사보다 불리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설축 교정은 발음이 얼마나 불편한가요? 처음에는 치 이런 발음이 셀 수도 있고요. 혀 쏠림 느낌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보통 경험해 보면 늦어도 한 4주 정도면 다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업적으로 발음이 중요한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적응 기간을 고려해서 일정한 조율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권유하는 거는 신문을 들고 큰 소리로 한두 시간씩 읽어보라고 하는 거를 보내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적응 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투명 교정은 하루에 얼마나 끼워야 되나요? 하는 질문도 많이 듣는데, 그래도 오래 끼우면 끼울수록 좋죠. 밥 먹을 때나 또는 양치를 할 때 빼고는 계속 끼우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교정 치료가 빨리 됩니다. 그래도 빨리 하기 위해서는 20시간 이상은 끼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축 교정이 투명 교정보다 더 아픈가요? 이것도 중요한데 통증의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이게 투명 교정은 새 장치로 갈 때마다 약간 뻐근한 느낌 이런 건 들 수 있고요. 설축 교정은 초기에 통증이 좀 있고 그다음에 혀 자극이 좀 더 크겠죠. 근데 이제 둘 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적응이 됩니다.
근데 보면 통증의 지속 기간은 개인차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5번째 질문 중에 음식 제한은 어떤가요? 투명 교정이 압도적으로 음식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드셔도 됩니다. 식사할 때 장치를 빼기 때문에. 근데 설축 교정은 안 그렇습니다. 설축 교정은 그 딱딱한 음식이나 끈적거리는 음식은 좀 피해야 됩니다. 장치가 떨어지기도 쉽고 장치가 파손되기도 쉽기 때문에 그 딱딱한 음식, 끈적끈적한 음식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설축 교정은 특히 교정 중에 위생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다음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게 교정 중에 충치가 더 잘 생기나요? 이런 게 있는데 사실 투명 교정이 이것도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양치 관리가 쉽기 때문에 그 이제 관리만 잘하면은 꼭 그 충치가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닌데 설축 교정은 이제 치아 안쪽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꼭 정기적으로 스케일링도 해야 되고 또 칫솔질도 좀 자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질문 중에 하나가 저 회사 다니는데 정말 안 보이나요? 투명 교정은 가까이서 보면 약간 보이긴 해요. 설축 교정은 이제 사실상 거의 보이지 않고 거의 비슷한데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보면 설축 교정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회의나 발표 또는 이제 대면 업무가 많은 경우에 설축 교정이 조금 더 유리하다 할 수 있겠죠. 그다음 교정 기간은 어느 게 더 짧아요? 하는 질문도 많은데 뭐 케이스에 따라서 뭐 투명 교정이 빠를 수도 있고 설축 교정이 빠를 수도 있고 어느 것이 더 빠르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정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게 비용 차이가 왜 이렇게 큰가요? 설축 교정 너무 비싸요 하는데 설축 교정이 이게 완전히 맞춤 제작을 해야 되고 시술 난이도도 높고 또 이게 입안에 좁은 공간에서 뭘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처해 타임이 굉장히 길거든요. 시술 시간도 길고 관리도 좀 부담이 크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설축 교정이 투명 교정보다는 비용이 좀 많이 들죠.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어느 교정을 추천하실래요? 어느 교정이 제일 좋은가요?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생활 패턴, 치아 상태 또는 신미성 중요도 또는 본인의 성향 이런 것 다 고려해 가지고 나한테 맞는 교정 이걸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정입니다. 빠르게 한번 그 설축 교정과 그 다음에 투명 교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여러분들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은 순리대로 가야죠. 부정교합이라 전체적으로 치아 교정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덧니가 위쪽 양쪽에 2개가 있는데 둘 다 발치를 해야 되나요? 이제 가급적이면 발치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물론 그건 이제 정확한 계측이 필요합니다. 교정 진단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발치 케이스냐, 또 발치를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거는 이제 그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면 알 수 있고요. 특히 투명 교정 같은 경우는 치아의 순차적 후방 이동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그 투명 교정 같은 경우 하면 그 비발치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어금니부터 조금씩 그 뒤로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면 그 덧니가 제 자리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자, 그렇군 그러시구나. 그 디지털 내비게이션 이런 교정들이 있던데 이건 어떤가요? 디지털 교정이 투명 교정입니다. 이게 그 디지털 교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치아의 스캔 자료, 디지털화된 자료로 교정 치료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장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디지털 교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지털 교정 또는 뭐 내비게이션 교정 뭐 하면 그냥 투명 교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갱희님,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는데 앞니가 좀 삐뚤삐뚤하게 나기 시작해서 걱정이 됩니다. 요즘은 어린 나이에도 교정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어서 너무 늦지 않게 상담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초등학교 교정은 몇 살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꼭 철사 교정이 아니더라도 수면 교정 같은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 그 교정 치료는 모든 치료가 다 그렇듯이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중요한 이유가 조기 치료를 하면 그 교정도 좀 쉽게 되고, 그다음에 더욱 중요한 거 교정 치료 이후에 또 재발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 치료가 중요하고요. 단지 그 치아의 문제라고 하면은 뭐 한 만 10세 반에서 11세 정도 그런 정도 하시면 좋은데, 근데 이게 이제 그 골격성 부정교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지금 한번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면 이게 이제 어느 시기에 교정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는 질문에 답이 바로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투명교정도 괜찮나요? 요즘은 이제 차일드라고 해서 좀 어린아이들한테도 투명교정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투명교정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그 투명교정 환자들 중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자, 희정님, 저가형 치과가 많이 나오면서 의료기관 선택이 어려운 경우가 이게 참 문제죠. 이미자라는 회사에서 제작되어 나오는 투명교정진도 의료진에 따라서 결과물 차이도 많이 나는 거 물론입니다. 여러분들 그 투명교정이 교정장치가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의료진의 역량에 따라 달려 있는 겁니다. 그 의료진이 어떻게 지시를 하느냐, 클린책을 얼마나 잘하느냐, 또 어떻게 제작 지시를 하느냐, 이런 것들은 다 그 의료진의 노하우이고 그 의료진의 그 교정 지식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투명교정이라 하더라도 어떤 의료진이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진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임플란트는 특히 전치 임플란트는 치과사마다 결과물이 너무 차이 나잖아요. 우리 희정님은 지난번에도 굉장히 그 전문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임플란트도 결과물이 다 다를 수 있죠. 그게 이제 의료진의 역량이겠죠. 근데 뭐 그 임플란트보다도 더 의료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뭐 교정 분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박한수님, 치아 교정한 사람들도 라미네이트 할 수 있나요? 치아 교정을 다 하고 치열은 고르게 되었지만 치아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라미네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치아 이동을 통해서 치아는 가지런하게 됐는데 뭐 치아 형태가 너무 뭐 역삼각형이라든가 뭐 끝이 너무 뾰족하다든가 울퉁불퉁하다든가 이럴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 라미네이트를 해서 치아를 예쁘게 해줄 수 있죠. 그래서 박한수님 교정 치료 다 하셨는데 치아 형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 그러시면 일단 뭐 아주 단순한 거라면 치아를 좀 쉐이핑을 해서 예쁘게 해줄 수가 있고요. 쉐이핑만으로 안 되는 케이스라면 그런 경우 이제 라미네이트를 해서 예쁘게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치아 포켓시티님, 치아 교정 상담을 받으러 가셨는데 사랑니가 있다고 발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던데요. 꼭 사랑니를 빼야 하나요? 이제 이것도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뭐 예를 들면 그 앞니만 조금 틀어져 있다. 이러면 뭐 굳이 사랑니 뽑을 필요 없겠죠. 그런데 조금 더 복잡한 교정이다. 이런 경우는 그 사랑니를 빼야 할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랑니 앞에 어금니를 사랑니 쪽으로 좀 더 뒤로 밀어줘야 된다든가 이런 케이스라면 뭐 사랑니를 뽑지 않으면 어금니를 뒤로 밀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라면 사랑니를 꼭 뽑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랑니를 꼭 뽑아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사랑니를 뽑지 않아도 되는 간단한 케이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치과 대학생이시군요. 예,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요. 예, 보철물 체결 방식은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등등 해서 질문이 좀 긴데 인상 체득 과정, 체결 과정 응력이 동일할 수 없는 만큼 교합 기조 교정이 쉽지 않고 레지놀 마모 탈락고니 치약도 트렌드가 바뀌고 하는 거 사실은 뭐 보철물의 체결 방법만 갖고 그 치약의 트렌드가
바뀐다고 할 것까지는 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특히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그 체결 방식이 뭐 과거의 스크류 조임형이나 또는 그 시멘트를 사용한 뭐 접착 방법이나 이런 방법 외에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임플란트와 위에 그 크라운이 그 어떤 뭐 특수한 그 장치에 의해서 마찰력만으로도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이 좀 많이 나와 있죠. 근데 뭐 그건 사실 뭐 지엽적인 문제들이고 그것이 어느 것이 뭐 반드시 꼭 또 유리하냐 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장단점이 있는 거고요. 시술 과정에서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 후 관리에 있어서의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또 인상 체득 과정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그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이 뭐 트렌드가 바뀔 정도다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따뜻한 봄 날씨라서 여러분들 이제 많이 그 바깥에 그 나들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질문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문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이메일은 ydent 골뱅이 happy-smile.com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현정님 질문에 답을 하고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보이는 쪽에 앞니가 벌어졌어요. 어떤 교정 추천해 주시나요? 21살 여학생이고 그러시군요. 21살 여학생이고 단지 앞니가 벌어진 정도라면 그런 경우는 투명 교정이 좋겠죠. 또 21살 여학생이고 하시기 때문에 자기 관리도 좀 잘 되실 거고 그래서 저런 경우라면 투명 교정이 심미성도 그렇고 관리성 면에서도 그렇고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즐거운 봄날을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